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란 말 들어보셨죠? 황금 종려상 2번 받은 거장 켄 로치 감독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엔젤 쉐어라는 게 증류주를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증발해버리는 양을 뜻하거든요. 하늘로 날아가 버린 술을 천사가 마시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건데, 스코틀랜드가 위스키로 유명해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엔젤 쉐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스코틀랜드는 기후 특성상 증발하는 위스키가 1년에 약 2% 정도밖에 안 돼서 위스키 생산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반면 버번을 만드는 켄터키에선 엔젤 쉐어가 연평균 약 5% 정도나 되기 때문에 평균 2배 이상 증발하는데,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 낮다 보니까 전 세계 천사들 중에 가장 게으른 게 스코틀랜드 천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뭘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Keep Working,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슬로건처럼 200년 역사 동안 혁신을 거듭해온 세계 1등 스카치 브랜드 조니 워커를 드디어 다룹니다. 영화 반도 보셨어요? 이 영화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구교환 씨가 서대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대위가 부하한테 상납받은 위스키가 바로 조니 워커 블랙인데, 아, 사장님 정말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 그런 거 받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거 봐요, 블랙라벨. 아유, 고맙다. 진짜 내가 마지막 잠 먹고 있었거든. 나중에 황중사가 서대위 사무실에 찾아와서 야, 조니 워커 블랙라벨 이러면서 한 잔을 먹잖아요. 조니 워커 블랙라벨. 또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라이언 고슬링이 해리스 포드를 찾아가서 조니 워커 블랙을 함께 마시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반도가 폐허가 되고 인류가 멸망 위기에 놓인 상황에도 조니 워커만큼은 남아있을 거라는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브랜드니까요. 앞서 조니 워커를 세계 1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판매량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만 해도 1410만 상자, 병으로 계산하면 1억 7천만 병 가까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46만 병씩 팔려나간 건데 2등인 발렌타인의 2배가 넘으니까 엄청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조니 워커는 1등 스카치 브랜드가 된 걸까요? 먼저 김 PD, 홍차 좋아해요? 네, 좋아요. 홍차 중에 블렌딩 티라고 알아요? 얼그레이랑 뭐 이런 거 섞은 거 말하는 거. 여러 가지 섞은 거. 네, 맞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산지의 찻잎을 함께 섞은 걸 블렌딩 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0년 스코틀랜드 킬마녹이란 마을에 존 워커라는 사람이 식료품점을 열었어요. 이때 존 워커의 나이 고작 15살. 1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농장을 판 돈으로 가게를 차렸는데, 특이하게 이 존 워커가 홍차를 잘 섞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존 워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스키도 홍차처럼 섞으면 어떨까? 왜냐면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위스키를 가져와서 그냥 팔았는데 품질이 들쑥날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여러 증류소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섞어서 내놨는데, 와,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가게에서는 위스키를 섞어서 파는데 아주 괜찮아,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난 거죠. 이렇게 존 워커의 가게는 섞어서 파는 위스키, 블렌딩한 위스키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1857년 창업자 존 워커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존 워커의 위스키, 조니 워커는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위스키 만든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보시는 게 2019년 북한에서 출시한 3.1포 술이라는 위스키인데, 그냥 뭐 대놓고 조니 워커를 베꼈죠. 북한 외교관들이 각 나라에 부임하면서 조니 워커 위스키부터 사들인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도 조니 워커가 최고급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까지 카피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북한에서도 따라할 만큼 유명한 조니 워커의 병 디자인과 라벨,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창업자 존 워커의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당시엔 거의 모든 위스키가 둥근 병의 라벨도 일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워커는 이런 공식을 깨고 1867년에 직사각형 병을 도입하면서 라벨을 24도 기울였어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병을 사각형으로 만들면 저번 잭 다니엘스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잘 굴러다니지 않으니까 배에 싣고 갈 때 여간에선 깨지지 않거든요. 또 상자에 담을 때도 둥근 병에 비해서 낭비되는 공간이 적어서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라벨은 왜 기울였느냐? 이렇게 기울이면 일직선 라벨보다 글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독특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뒤엔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에도 힘을 쏟았는데,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에 알렉산더 워커는 화물선 선장들을 직접 고용해서 글래스고 항구를 통해 조니 워커 위스키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덕분에 조니 워커는 1920년에 이미 120개 나라에 수출될 만큼 국제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무렵에 발행된 조니 워커의 역사서 어라운드 더 월드 표지에는 우리는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항해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조니 워커가 1920년에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나오거든요. 이후 1949년엔 부산과 서울, 인천 세 곳으로 조니 워커 레드와 블랙 라벨이 공식 수입된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조니 워커와 한국의 인연은 무려 1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컬러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예를 들어 현대카드는 그린, 레드, 퍼플, 블랙 이런 식으로 카드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마케팅 교과서를 보면 컬러 마케팅의 효시가 1920년대 파커 만년필이라고 하던데, 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조니 워커가 시작을 했어요. 110여 년 전인 1909년부터 위스키를 색깔별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딱 세 가지였어요. 가장 대중적인 제품은 화이트 라벨, 그 다음은 레드 라벨, 또 당시 최고급품이었던 12년 숙성 위스키엔 블랙 라벨을 붙였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이때만 해도 문맹률이 높아서 글자가 아니라 색깔로 구별하게 했다는 건데, 이 중 화이트 라벨은 192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레드와 블랙은 지금도 주력 제품으로 남아있고요. 그 뒤로도 블루, 골드, 그린, 더블 블랙까지 나왔잖아요. 아무튼 이런 컬러 마케팅으로 조니 워커의 위상과 인지도는 크게 올라갔는데, 당시로선 혁명적이었던 이런 시도를 한 인물이 누구냐? 창업자의 손자이자 아까 말한 알렉산더 워커의 아들로 기사 자규까지 받은 서 알렉산더 워커, 즉 알렉산더 워커 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워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 1세와 2세 모두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조니 워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신사가 중절모 쓰고 걸어가는 그 로고요. 이 캐릭터를 스트라이딩 맨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린 사람은 당대 영국의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톰 브라운입니다. 아, 근데 톰 브라운이라고 하면 얼마 전 갤럭시 Z 폴드하고 콜라보했던 미국 디자이너 톰 브라운을 떠올리실 텐데, 당연히 시대도 다르고 스펠링도 살짝 다르거든요. 아무튼 지금의 톰 브라운이나 100년 전의 톰 브라운이나 둘 다 엄청난 천재였던 건데, 전해지는 얘기로는 1908년 어느 날 알렉산더 워커 경이 톰 브라운하고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인 창업자 존 워커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톰 브라운이 그 자리에서 메뉴판에다가 쓱싹 그려서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밥 먹다가 즉석에서 그린 그림이 100년 넘게 조니 워커의 상징이 된 건데, 원래 톰 브라운이 그린 캐릭터는 왼쪽으로 걷는 거였는데, 1999년에 이르러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걷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꿨고, 2018년엔 제인 워커라는 여성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조니 워커의 광팬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처칠은 조니 워커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이게 소더비 경매에서 98만 3천 파운드, 우리 돈 약 15억 7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위스키가 조니 워커 블랙 라벨입니다. 요즘 생각으론 영국 수상이 왜 블랙 라벨을 드셨을까 싶은데, 처칠이 살던 당시는 물론이고 1970, 80년대까지도 조니 블랙이 거의 최고급 위스키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니 워커가 레드, 블랙, 그리고 흔들리는 배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스윙,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로열 살루트 21년 같은 위스키가 등장하면서 조니 워커도 라인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생겼죠. 바로 이런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스카치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조니 워커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인데요. 이분이 올해로 위스키 경력이 42년인데 원래 화학자로 위스키 풍미를 연구하다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스키 블렌딩을 했는데 국제 위스키 대회 최초로 2년 연속 마스터 블렌더 상도 받고 2015년 위스키 매거진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되고 2019년엔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에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분의 대표작 하나만 얘기하면 바로 하실 텐데 1992년 그 유명한 조니 워커 블루를 탄생시킨 게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증류는 과학이고 블렌딩은 예술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특히 한 증류소에서 몰트 위스키로만 만드는 싱글 몰트와 달리 조니 워커처럼 여러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까지 넣는 블렌디드는 맛 좋은 원액을 확보해서 이걸 잘 섞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니 워커는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갖고 있는 증류소가 29개나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카듀, 쿠릴라, 글렌킨치, 크랙앤모어, 달위니, 오반, 라가블린, 탈리스커, 싱글톤 만드는 덥타운, 심지어 영국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유서 깊은 로얄 로크나가 증류소까지 전부 조니 워커 회사인 디아지오 소속이거든요. 이렇게 증류소가 많다 보니까 원액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숙성 중인 오크통만 무려 1000만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1000만 개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액 중에서 조니 워커 블루는 아까 말한 짐 베버리지와 그 밑에 있는 12명의 블렌더들이 골라낸 특별한 오크통에서만 원액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조니 블루에 들어가는 원액은 오크통 10,000개 중에서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 중엔 30-40년짜리 고숙성 원액도 있고요. 지금은 가동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진 일명 유령 증류소에 희귀 원액까지 넣고 아까 얘기한 영국 왕실 인증을 받은 로얄 로크나가의 원액도 핵심 몰트로 쓰거든요. 뭐 입맛 따라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마트에 가서 조니 워커 고르려면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가장 많이 팔리는 레드라벨은 칵테일이나 하이볼용으로 인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 유명한 12년 숙성의 조니 워커 블랙이 있는데 이건 뭐 하이볼로도 좋지만 전 그냥 마실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2011년에 나온 더블 블랙도 있는데 조니 블랙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스모키한 풍미가 더 진하거든요. 그리고 1997년에 출시된 그린과 골드가 있는데 먼저 그린은 그레인 위스키 전혀 안 섞고 15년 이상 숙성한 몰트 위스키만 섞어서 만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데 특히 바텐더나 위스키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사랑합니다. 또 비슷한 가격대인 골드 리저브는 핵심적인 원액, 즉 키 몰트를 생산하는 클라인 앨리시 증류소에서 금 광맥을 타고 흘러온 물을 쓰기 때문에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냉동실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먹으면 풍미가 확 달라집니다. 골드 위에는 2011년 플래티넘으로 출시됐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뀐 조니 워커 18년도 있는데 지금까지 열거한 블루, 18년, 골드, 그린, 더블 블랙까지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조니 워커는 모두 앞서 말한 스카치의 왕 중의 왕, 짐 베버리지의 손길에서 탄생한 겁니다. 2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조니 워커가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스트라이딩맨 캐릭터처럼 뚜벅뚜벅 전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버지 술장에 있는 위스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최근 뉴트로 열풍 때문인지 젊은 층에서도 조니 워커 하이볼이 인기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엔 홍보 모델도 중후한 신사 이미지의 남성 대신에 카리스마와 열정이 넘치는 CLC를 파격적으로 기용했는데 이분 조니 하이볼 마시는 영상을 보니까 와 진짜 멋지게 드시더라고요. CLC 제가 진짜 오래된 찐 팬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드리려고 했는데 조니 워커가 국내 주류 문화에도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바텐더 사관 학교로 불린 조니 워커 스쿨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텐더 지망생이나 주류 애호가를 대상으로 20년 넘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줬는데 현업 바텐더 중에 여기 출신 참 많고요. 사실은 저도 여기를 졸업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조니 워커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목마와 숙녀라는 시 아시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라는 그 유명한 시요.
이 시를 쓴 박인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그날, 친구들은 시인이 가장 사랑했던 조니 워커 위스키 한 잔을 고인의 입에 따라드렸다는 얘기 유명하거든요. 자, 이제 벌써 가을인데요. 오늘 밤엔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로 끝이 나는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를 읊으면서 조니 워커 한 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뭐 CLC처럼 멋지게는 못 마시겠지만 이 팩토리바 사장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조니 워커 하이볼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엄청 크네 오늘도. 오, 와, 역대급으로 시원하다 진짜.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 딘디 너무 팬입니다. 정말 조성훈 기자님이랑 같이 마신 술입니다. 정말 주라기 월드 최고예요. 저의 무료한 삶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라기 월드 파이팅! 저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나갈게요. 파이팅!